예, 국감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논쟁은 미루기로 하고 종감이니까 점검하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급한 현장의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기입니다. 최근 축산 여건이 어렵습니다. 사료 가격이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직불제를 전략작목 직불제로 전환해 주시고, 또한 유효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일본처럼 사료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요, 장관님? 앞에 두 개는 저랑 의견이 같고요. 사료가격 안정기금은 기본적으로 축산 농가하고 사료 회사하고 먼저 합의가 돼야 될 사안인데, 네, 그런 걸 참 조정을 좀 해보세요. 예, 자료화면 4번. 축산업이 필수 기초 식량 산업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거 뭐 통계 맞죠? 지금은 저게 역전됐습니다. 육류가 쌀보다 많이 소비가 됩니다. 20년 데이터고. 자급률을 내가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어 논쟁을 안 한다고 했어요. 자료화면 5번. 작업률 맞습니다. 사료값의 급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6번째 주세요. 출하소득 감소와 사료값 폭등이 소득의 역진 원인이 되었다. 이거 동의하신가요? 예, 그래서 사료 원료 곡물 메이저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식량 무기화 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4대 업체가 전 세계 곡물 유통 80%를 장악하고 있는 건 모두 공유하는 사실인데, 예. 이런 위험에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께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다시피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도 좀 해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화면 1번 좀 보세요. 양곡관리법 통과로 쌀 생산이 과잉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법정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표처럼 2022년 쌀 작업 목표를 98.3% 설정했는데 이 정도로 가면은 달성이 되겠는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해마다 조금 이제 풍흉에 따라서 작업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쌀 공급 과잉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자료하면 2번 주세요. 쌀 재고 FAO 최소 공급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 그 발표 내용 자료입니다. 2018년 정부 비축 및 재고 96만 5천 톤을 한때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10월까지 FAO 기준조차 충족한 바가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는 9월에 정부 비축 및 재고 15만 4천 톤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 안 하시면 동의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정부 재고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하면 3번 줘보세요. 정부 재고. 우리는 돈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쌀을 사올 것 같았지만 이 통계에서 보듯이 돈 있어도 쌀을 사올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의 주식이고, 또 늘 강조했다시피 쌀 산업은 안보 산업이고 생명 산업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원유 3개월치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 비축미를 현행 45만 톤에서 오히려 최소 75만 톤 더 늘려가지고 120만 톤 3개월 분량 정도는 저는 정부가 수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고 얘기하겠죠. 언젠가는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제 얘기가 맞는 시점을 땡겨서라도
비축 창고를 저는 사전에 늘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동의하시면 하신 대로 안 하시면 안 하신 대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뭐 바랍니다. 비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쌀뿐만 아니고 우리 주요 곡물에 대해서 그건 저도 찬성을 하고요. 다만 쌀은 지금 아니 제가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예. 논쟁은 이제 안 한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장관님 그 뭐 좀 아름답지 못한 얘기인데 녹두 문제 잘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자료하면 알고 7번 줘보세요.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자료하면 8번 뭐 이런 현실인데 2030년까지 고추, 마늘, 양파, 양념류, 참깨, 녹두, 팥, 메밀 등 전면 무관세를 대비한 대책 회의나 중장기 계획가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냈냐면 FTA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는 품목 수입과 관련해서는 별도 대책 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점잖게 묻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해당 농가들은 얼마나 속이 찬불이겠어요. 그 신경이 녹두 없어서. 의원님 녹두와 관련돼서는 관세청에서 이제 관세청 핑계 대지 아니 마시고 부과를 했고요. 농민들 일이니까 농림부가 좀 농림부도 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관련된 자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그 자료하면 11번 줘 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그 농어촌 읍면 소재지만 가봐도 밤에는 현지 주민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에서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야간에 이렇게 이동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지장을 받을 정도로 치안이 좀 부재인 상태입니다. 그 관련 그 부처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대안을 좀 시급히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예, 것을 예. 말씀드리고 좀 이거 부탁합니다. 예, 맞는 이거는 말씀. 해야 될 것 같죠? 예, 예. 그다음에 그 제가 그 특별 아파트 공급 매도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농림부도 그런 해당자가 있어요. 자료하면 12번. 요거 제가 그 기관별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잠깐 좀 속상할까 봐서 농림부 차원에서 해당 기관들을 좀 조사해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에 한번 다 일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기관별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관님을 비롯한 수감기관 대표님들 또 임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힘드시죠? 저렇게 훌륭하신 장관님이십니다. 자료하면 9번 주세요. 귀농 기촌 실적이 조금 숫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예, 10번. 2만 가구네요. 장관께서 수일 전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 벼 전업하려면 7헥타 정도는 경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죠. 벼 기준으로 한 6, 7헥타는 돼야 예, 예. 도시 근로자 10월 4일 하셨어요. 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충청, 전라, 경상에서 7헥타 정도 평균 매입 비용 27억 5천만, 임대 비용이 연간 953만 원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현행 5년 거치 10년 상한 이자율 2%대를 좀 완화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25년으로 지금 우선 바꿨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세요. 예, 예. 장관님 그 제가 앞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쌀 작업률이 하락에 대한 원인이 뭐예요? 쌀 작업률이요? 예. 그건 뭐 해마다 이제 풍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뭐 우리가 93% 내외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지금 저 옛날 MMA
지금 TRQ로 40만 9천 톤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공용 수요 같은 게 약 20만 톤 정도 스테디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5%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농림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장관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2016년 이후 쌀 작업률이 하락에 된 원인이 뭐냐고 본의원이 물으니까 농림부에서 2016년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업률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작업률이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농림부가 낸 자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요 범위 이내에서 말씀드리는 네? 거죠. 뭐요? 수요량 범위 내에서 그런 걸 생산량이 모르는데 적을 내가 때는 수요량 위원님 갖고 물어보질 않았는데. 그렇다라면은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장관님. 근데 그럼 이제 양곡관리법 통과를 잘 시켰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을 더 생산하면 그래요.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쌀은 좀 여러분들이 낸 줄이고 자료에 충실하게 저희 당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작업률 높여주세요. 뭐 어쨌든 저 전략작물 직불제 이런 걸 해서 콩이라든가 밀 이런 쪽을 농림부가 대폭 낸 늘리기.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 구곡 시장 격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낙찰 가격이 평균 얼마 정도로 됐을까요? 이번에 쌀로 환산해서 한 17만 2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만 40kg 조곡으로 조곡으로 4만 아니 더 돼요. 아니 5만 4천 원 정도? 네, 54,972원 정도 된대요. 뭐 이렇게 뭐 시중 가격에 비하면 낮은 가격은 아닌데 전년 RPC 전에 비하면 평균 많이 수배 올라갔죠. 가격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전년보단 그런데 얼마 전 뚝 그래서 떨어졌던 거에 아니, 비하면 그걸 뭐 제가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예. 이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 일선 농협에서 6만 원 이상 정도는 그러니까 정정이 돼야 되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데 묵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조합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협 일선 농협들이 한 앉아서 한 256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이니까 장관께서 그 뭐 어려운 일선 농협들을 좀 보살피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예. 농협중앙회하고 좀 상의를 좀 해주시고. 뭐 의원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는데요. 네, 아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조합장님들도 더 해달라는 거지 안 했다는 건 근데 아니니까. 조합장님들도 그리고 저도 이제 한 특히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친환경 쌀을 아이들이 주로 의원님 먹는데.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게 해줘요. 드릴게. 왜냐하면 그 우리 조합장님들도 우리 농업인들 특히 벼재배 농업인들 생각하시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가급적 시장 상황에 좀 이렇게 연동이 돼서 수매가 같은 거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 농업인들 위하는 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농협이 농민들 어루만져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좀 또 힘 과도해요. 있는 기관인 농림부나 농협중앙회가 예, 그걸 또 보살펴 줘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먹는 그 친환경 쌀 요걸 일선 농협에서 이렇게 많이 수매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손해를 본 일선 농협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친환경 쌀 장려 정책을 왜 폈고 누가 수혜자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폭넓게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의원님 좋겠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관님, 예예.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기관 대표 여러분,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서 또 여러 환경들이 식량 자급에 대한 압박을 아주 거세게 재어오고 있습니다. 그 재어오는 압박에서 우리는 쌀 문제 등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부 부처나 연관되는 공무원들의 인식의 변환이 저는 더 절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장을 해왔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8일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장관께서는 물가 안정이 저희 기본 업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지금 시급히 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석기로 현안이 돼 있다. 그 석기로 그대로 따왔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게 맞는가 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다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물가 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 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산물 수급 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 없으므로 농식품부 소관 업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1조와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에 조력하는 것에 대해 농업인들이 신의 배반적인 느낌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상은 2022년 9월 2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회답서에 적힌 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에 조력하는 것은 고난 일탈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 고유 업무인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매진해야 합니다라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입니다. 네. 저 뭐 동의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농산물 수급 안정, 농식품 공급 뭐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물가 안정을 총괄하는 이제 부처 입장에서는 요거는 농식품부가 하는 게 맞다. 아마 정부에서 제 농민들이 더 아름답지 못한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그건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이고 잠깐 다시 묻겠습니다. 예. 쌀이 우리 5천만 국민의 주식 맞죠? 아, 당연하죠. 예. 또 안보산업도 맞죠? 네, 식량안보. 생명산업도 맞죠? 예. 식량 작업률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확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쌀을 남아도는 쌀은 가공용 쌀로 돌리고 네, 밀하고 콩 쪽을 대폭 늘려야 된다. 네,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